이번 영상에서는 기아자동차 모하비가 단종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모하비의 부분 변경 테스트카가 위장막을 쓴 상태로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부분 변경 모델은 2019년 3분기 즉 7월부터 9월 사이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외관의 특이한 점은 헤드램프에 4개의 LED가 적용되어 마치 텔루라이드 컨셉트카를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엔진은 V타입이 아닌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먼저 현재 팰리세이드와 같은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난 이후 1월 판매 대수가 391대로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아자동차는 이를 연명하려고 하는지 기사들을 통해서 추측해볼까 합니다. 이는 기아자동차에서 언급한 공식적인 사실이 아니며 단순히 뉴스와 팩트를 통한 추측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추측 이유는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정의선의 차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2005년 기아차 사장으로 취임 당시부터 모하비 개발을 전두지휘하여 2008년 출시하였고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모하비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모하비 개발에 들인 공 자체를 기리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추측 이유는 모하비 개발비 손익분기점을 아직 넘어서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건데요. 자동차 투자금액 손익분기점은 모델별로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들은 보통 모델별 월 판매 대수에 따라서 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네시스 G80은 3000대, 소나타는 4000대, 스파크는 5000대입니다. 제네시스 G80을 모하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월 3000대 이상은 팔려야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통상적인 풀체인지 평균 주기인 6년 동안 월 3000대를 판매하면 21만 6000대가 팔려야 합니다. 그런데 모하비는 6년이 아니라 11년 동안 생산하면서 10만 2300대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팩트에서 아마도 모하비는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며 그래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 추측 이유는 프레임바디와 V6 디젤 엔진이라는 특수성입니다. 현대 기아차를 통틀어서 프레임바디 SUV는 모하비가 유일하며 V6 디젤 엔진도 모하비가 유일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대표하는 모델은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는 내부 결정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저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출시로 인해 모하비가 단종될 수도 있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프레임바디와 V6 엔진의 특수성으로 단종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올해 3분기에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오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판매할 것 같지만 이제 V6 디젤 엔진을 국내 시장에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G4 엑스턴 출시 이후로 모하비는 단 한 번도 G4 엑스턴의 판매 대수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하비의 판매 대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디 프레임과 V6 디젤 엔진의 특수성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팰리세이드의 출시가 모하비와 G4 엑스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매 대수를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모하비의 바디 프레임은 분명 견고한 차체이지만 그 설계가 2008년에 정지해 있습니다. 하지만 모노코크 바디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계속 개선되어 왔습니다. V6 디젤 엔진 또한 향후 더 강화되는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모노코크 대비 무거운 바디 프레임은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연비와 국가가 지정한 배기가스 규제를 더욱 맞추기 힘든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자동차는 모하비 부분 변경 모델에 직렬 6기통 엔진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3분기에 출시 예정인 모하비는 내외관이 텔루라이드 컨셉트카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텔루라이드의 컨셉트카와 비슷하다면 디자인은 분명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져야 시장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아무리 디젤 모델이 기본이라고 하지만 모하비는 현재 4,148만원이 최저가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팰리세이드가 디젤 기준 시작 가격이 3,630만원인데 약 500만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가격인데 풀체인지급으로 내외관이 바뀌는 데다가 엔진마저 새로 개발된 직렬 6기통이면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가격을 비교하는 대상이 프레임바디도 아니고 V6 엔진도 아닌 팰리세이드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팰리세이드로 인해 모하비의 월 판매 수량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RMDPS의 적용입니다. 스티어링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면 아마 기사화되었을 것 같은데 기사에 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하비 부분 변경 모델은 유압식 스티어링 휠을 그대로 적용할 것 같습니다. 최근의 고급 차량들은 대부분 모터가 스티어링 휠을 컨트롤하는 안전 및 편의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또한 차로 유지 보조나 차선 이탈 방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RMDP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흔히 파워 스티어링 휠이라 불리는 유압 방식은 이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차선 이탈 방지 경고만을 알려줍니다. 4천만 원이 넘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이 없다면 이 기능을 고려하던 구매자들도 다른 차량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를 포함한 각종 편의 장비입니다. 여전히 의문인 것은 이 차량의 테일게이트 개폐가 수동이라는 것입니다. 모하비보다도 2단계나 낮은 스포티지마저도 스마트 테일게이트 옵션이 있는데 4천만원부터 시작하는 모하비에 이 기능을 순정으로 선택할 수조차 없어서 출고 후에 별도로 장착해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팰리세이드처럼 신차가 아니라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모하비는 이러한 더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이런 의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